안녕 욕하는 친구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비례식이 뭔지 알아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비례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비례식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비례식이라는 게 비율이 서로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개의 비율이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등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인 직업 체험에 참여해서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2개 말고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맞죠? 자, 이거 일단 가구 모형 개수에 대한 가구 모형 개수와 나무판 수를 비로 나타내면 일단 2대 5입니다. 2대 5라는 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율로 지금 여기 이 비율이죠. 이와 같은 비율로 가구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계속해서. 맞나요? 그랬을 때 필요한 나무판의 개수를 묻는 거죠. 나무 모형을 8개 만들 거라면 8개. 8개 만들 거니까 그렇다면 요거 몇 개 필요하겠노 하는 게 지금 구할 식으로 했을 때 식입니다. 이게.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있는 전항이 4배가 되었죠. 비율이 같다면 후항도 똑같이 몇 배가 돼야 된다? 4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비의 성질이었죠. 맞나요? 비율이 같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4배 됐으니까 4배 됐으면 20개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비례식으로 세우면 지금 이거죠. 맞나요? 여기 20 넣으면 우리가 구한 수를 넣으면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항의 곱이 얼마인지 내항의 곱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일단 먼저 내항의 곱을 구하면 8호 40 외항이네요. 외항 2 곱하기 20 40입니다. 내항 8호 40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어떻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정리하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의미를 각각 써볼게요. 각각 써보면 이 등호가 뭐 때문에 써졌죠? 뭐가 같다?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거죠. 비율이 얼마입니까? 5분의 2입니다. 맞나요? 이 비율과 무엇이 같다? 20분의 8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이 비례식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 분모 없애기 위해서 각각 곱해주면 되죠. 맞나요? 자, 요 옮겨서 새로 쓸게요. 5분의 2는 20분의 8. 자, 여기 앞에 있는 요 5의 분모의 5로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하면
여기에도 곱하기 똑같이 해줘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여기 쓸게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 20을 없애주려면 여기에 20을 곱해줘야 20이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이 등호니까 등호 성립하려면 똑같이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걸 한번 지워 볼게요. 약분이 되는 거를. 자, 지웁니다. 지웠죠? 그럼 왼쪽에 있는 거에 뭐가 남습니까? 2 곱하기 20. 이게 뭐였죠? 외항의 곱이었죠. 는 8 곱하기 5만 남습니다. 8 곱하기 5. 이거 뭡니까? 내항의 곱입니다. 당연히 비율로 표현했을 때 같다고 표현되니까 그냥 이거 밑에 있는 거 각각 곱해줘가지고 서로 곱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분수 없애주고 자연수의 곱셈으로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외항의 곱, 이게 내항의 곱입니다. 그냥 이 비례식 자체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표현해서 썼으니까, 그렇다면 이 비율을 써서 같다, 그럼 이거 분모 없애보자, 각각에 20 곱하고 또 5도 곱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 당연한 거죠. 이거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거죠. 지금 20 곱하기 20 외항, 8 곱하기 5, 5 곱하기 8 어쨌든 내항. 그래서 같다 이겁니다. 원래 그냥 이걸 그냥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또 이렇게 성질이라고 한번 찾아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치에는 가로가 15cm의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실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뭐 건축,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모형들을 만들게 되겠죠.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면. 자,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고, 가로가 15. 그 다음에 세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 비가 1대 9입니다. 자, 가로가 15. 이 모형입니다. 모형은 15cm인데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맞죠? 그런데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 비가 1대 9랍니다. 그렇다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가요? 요거인 거죠. 비례식 세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5 곱하기 9. 내항은 네모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1. 그래서 두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네모는 15 곱하기 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135인가요? 135cm. 이렇게. (10배) 한 거에서 15 모자라죠?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비례식을 모두 찾으라는 거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죠. 등호 성립하나 안 하나. 안 하면 비례식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일단 찾아보면 3배 3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방금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3배 3배 돼서 비율이 똑같다 해도 되고, 아니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72로. 그래서 그러므로 비례식이다,
그겁니다. 다음에 요것도 요거 곱하면 30, 요거는 45 이렇게 되죠. 요건 3분의 1 됐지만 요건 2분의 1밖에 안 됐네요. 아니다. 이렇게. 요건 2배가 됐는데 이 2배가 넘어버렸죠.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8, 9, 70이고 2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76 이렇게 되죠. 72, 76 서로 같지 않죠. 그러므로 비례식 성질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 해도 됩니다. 이거 맞겠죠? 계산해봐도. 맞죠? 하나만 맞을 일은 잘 없잖아요. 보면 8, 7에 56이고 2개 곱하면 56이네요. 맞네요. 이거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비례식의 성질 무엇이다? 외항끼리 곱입니다. 외항끼리 곱. 외항끼리 곱. 내항끼리의 곱입니다. 맞죠? 각각 2개씩. 그 각각의 곱이 서로 어떻다? 같아. 같은 이유는 비율 같은 걸 써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설명했죠. 아까요. 좀 전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있는 사람은 수학 익힘책 몇 쪽이죠? 54쪽, 55쪽을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